KF-21 3호기 생산 라인 첫 공개. 초정밀 조립 과정. 세계 1위 기술. 폴란드가 3호기 이륙을 직관한 이유. 유럽은 이제 KF-21 아니면 선택지 없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미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 6대의 시제기를 제작하는데 3호기를 대상으로 조종사 평가와 사출 성능 시험을 진행했다. 31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4주 동안 엔진 시험동에서 KF-21 시제 3호기를 대상으로 조종사 평가 PVI 완의 외부 조명 지상 시험을 진행했다. 조종실 PVI 시험에서는 조종사와 구성품 간 인터페이스, 배치 조작 적합성 및 간섭성 등 지상 탈출 절차와 사출 여유 공간에 대한 평가가 수행됐다. 또 조명 시험을 통해 조종실 내 외부 조명이 항공기 운용에 적합한지를 알 수 있게 조명 측정과 조종사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에는 공군 조종사 7명과 한국항공 조종사 7명이 참여했으며 주 야간 환경에서 살펴봤다. KAI는 이번 지상시험을 통해 도출된 조종사 평가 의견들은 상호 검토와 협의를 거쳐 더욱 최적화된 KF-21 조종실 형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탈출 위한 사출 성능 평가 KAI는 안전탈출을 위한 사출 성능 평가도 진행했다. 지난달 11일 사출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슬레드 테스트를 수행한 것. 이는 KF-21 전투기 단자형에 수행되는 총 9회의 사출 시험 중 8번째 시험이다. 사출 시험은 지난 2월 10일에 시작해 약 9개월간 탈출 시스템 개발업체인 마틴 베이커 에어크래프트와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시험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안전하게 탈출 가능한 사출 시스템의 성능 입증과 기본적인 탈출 성능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단자형 KF-21 전투기 사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복자 항공기의 사출 시험은 내년 상반기 내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KAI 위 KF-21 시제기 개발은 순항 중이다. 시제기는 총 6대 제작된다. 다양한 지상 시험을 거쳐 내년 7월 초도 비행을 하게 된다. 1호기는 지난 4월에 양산됐다. 지난 9월에는 KF-21 보라매의 기체 하중을 평가하는 전기체 정적 구조 시험에 착수했다. KF-21은 공군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투기이다. KAI는 2015년부터 KF-X 사업을 추진 중이다. 건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비만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된다. 양산 후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다. 2. 캐비넷 패치워크. 대한민국 보라매의 경쟁력을 높여라. KF-21이 내부 무장창을 가진 블록 3로 진화해야만 하는 이유. 보라매. 태어난 지 1년 이안 되는 매를 일컫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어려서 활동력이 왕성하고 사냥매로는 최상의 능력을 인정받는 매입니다. 보라매처럼 왕성한 활동력으로 창공을 지배하라는 의미로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 KF-21은 보라매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죠.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에게 4.5세대 전투기 레페일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면허 생산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KF-21 개발 계획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흘러나왔던 이야기이지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프랑스의 제안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는 사실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4.5세대 전투기 관련 기술 축적과 인도네시아 국내 항공 기반 유지라는 두 가지 중요 목적 모두 라팔의 면허 생산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게 4.5세대 전투기 제조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프랑스의 약속이 어느 정도까지 지켜질지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항공업계에서는 기술 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유럽 업체들보다 오히려 미국 업체들이 더 신뢰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KF-21 개발 과정에서 이런 종류의 예상하지 못한 난관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난관들 속에서도 KF-21을 경쟁력 있는 전투기로 개발해내기 위해서는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차지하게 될 지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 시제기조차 만들어지지 못한 KF-21을 두고 무슨 객관적 평가냐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KF-21의 실제 데이터가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군 고조건 건국 이래 최대의 노력과 세금이 투자되는 사업이기에 국민인 우리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조금이라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KF-21 개발 프로그램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터넷과 군사 전문지 등을 통해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이 포스팅을 만들어 봅니다. KF-21과 시장이 겹칠 수 있는 전투기들. 먼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과 마찬가지로 4.5세대로 구분되는 전투기들을 나열해 보면 미국의 F-152, F-16V, F, A-182, F, 러시아의 Su-35 시리즈, 일본의 F-2, 프랑스의 라팔,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있습니다. 미국 전투기들 중 F, A-182, F 슈퍼호넷은 사실상 단종 분위기로 가고 있는 중이고 KF-21보다 체급이 훨씬 크고 맡고 있는 임무에 성격도 다른 F-15도 KF-21과 시장이 겹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KF-21과 시장이 겹칠 가능성이 가장 큰 미국 전투기는 다목적 전투기 F-16V라고 볼 수 있죠. 록히드 마틴은 F-16V 위 이름만 바뀐 버전인 F-21 등을 통해 2060년대까지도 F-16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F-16은 개발된 지 40년이 훨씬 지난 전투기로 오래된 만큼 거의 모든 결함이 수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체 신뢰성 측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뜻이죠. 게다가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과 가격을 생각해 볼 때도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기체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Su-35 시리즈도 우수한 4.5세대 전투기들입니다. 다만 미국이 지난 2017년부터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 CAATSA를 발효시켰기 때문에 러시아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도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2017년부터 러시아에게 부족한 외화를 대신하여 6억 달러어치의 천연 고무를 제공하는 절충교역을 통해 Su-35 전투기 11대를 구매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미국의 통합제재법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Su-35 시리즈도 KF-21 위 경쟁자로 등장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워낙 많은 수의 국가들이 개발과 제작에 참여하다 보니 제작비와 유지 관리비가 너무 비싼 것이 문제고 일부 국가들, 특히 독일 같은 나라들이 무기류 수출에 있어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판로가 무척이나 좁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KF-21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존재들이 바로 프랑스의 라팔, 레페일과 미국의 F-16V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출 전략을 벤치마킹하자. 현재 KF-21은 비록 초도 비행을 앞두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KF-21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방위사업청과 KAI가 발표한 예상 자료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며 시제기가 완성되고 시험 비행이 시작되어야 비로소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KF-21의 성능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판매량과 판매 수익은 커지게 된다는 사실은 경제 영역의 대원칙입니다. 반대로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판매량과 수익은 줄어들게 되겠죠. 즉, KF-21의 성공은 어떻게 경쟁자를 최소화시키고 경쟁 기종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여 독점적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KF-21의 최대 경쟁자로 미국의 F-16V와 프랑스 라팔이 점쳐지고 있다는 설명은 이미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프랑스가 1950에서 1970년대 사이 무려 1422대나 되는 미라지 3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소냉전이 극에 달했던 이 시기, 미국과 구소련 어느 진영에도 속하길 원하지 않았던 나라들 사이에서 프랑스 다소 데설트4가 만든 미라지 3는 독점적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라지 3 전투기는 구소련이 전 세계에 공급한 저가형 전투기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 좋은 예가 바로 제3차 중동전쟁, 6.1전쟁으로 당시 미라주 3를 주력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공군은 혁혁한 전과를 올렸고, 덕분에 프랑스는 미라주 3 전투기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F4 팬텀 같은 고가의 하이급 전투기만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소형 전투기였던 프랑스의 미라주 3는 미국과의 경쟁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프랑스는 미라주 3 전투기를 무려 1422대나 생산 판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더 가성비 좋은 로우급 전투기 F-16을 생산하면서 프랑스 전투기의 판로가 막히기 시작했지만요. 이 정도로 시장에 있어 경쟁자가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내부 무장창을 통한 스텔스 성능 극대화 없이는 KF-21의 미래가 불투명한 이유.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KF-21의 유력한 경쟁 기종으로 회자되고 있는 미국의 F-16V와 프랑스의 라팔의 장단점을 살펴봅시다. 두 기종 모두 오랜 기간의 실전 운용을 통해 기체의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기술 수준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고 프랑스도 세계 3에서 4위를 다투는 항공기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항공기술 분야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의 KF-21은 이제 개발이 본격화된 단계로 충분한 시험 운용을 통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각종 결함들을 해결하고 안정성을 검증받아야만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개발된 지 40년이 지난 F-16보다도 개발된 지 20년이 지난 라팔보다도 KF-21은 그야말로 최근에 개발된 최신 기종입니다. 이런 특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F-16V 라팔과는 달리 KF-21은 처음부터 스텔스 기능에 최적화될 수 있는 설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텔스 설계를 통한 KF-21의 은밀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 무장창이 필요합니다.